안녕하세요. 예, 금형 제작법 10차 시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이 분말 야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분말 야금으로 제작하는 이제 기계 부품의 제조 방법하고 그 특징을 우리 알 수 있게 되겠고요. 학습 내용은 분말 야금 공정, 그리고 이제 분말 야금 제품의 설계 방안, 분말야금의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야금은 영어로는 이제 여기 파우더가 분말이죠, 그렇죠? 파우더 메탈러지라고 하고,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기 금속 요 분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 성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결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갖다가 이제 제작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파우더 메탈러지 약어로 해서 이제 P/M이라고 이제 표시된 게 이제 분말 야금으로 제작한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그림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이제 기계 제품들이 분말 야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분말 야금 제품도 뭐 충분한 정밀도를 어느 정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부품을 갖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절삭하는 것보다는 요 분말 야금이 또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부품들이 여기 분말 야금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뭐 분말 야금으로 이제 거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또 어, 다시 이제 기계적인 가공 방법으로 이제 뭐 형상 뭐 정밀도를 또 맞출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금속 분말은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입자를 제작하는 뭐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뭐 항공산업, 뭐 이제 자동차, 뭐 전기 하여튼 뭐 각종 여러 그 산업 분야에 요 금속 분말이 이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 특히나 이제 가공 쪽에서는 이제 뭐 요 그 뭐 특히나 뭐 이제 다이라든가 뭐 초경 툴이라든가 또 이제 그 좀 다공성 있는 뭐 베어링 같은 거는 요 금속 요 분말을 이용해서 뭐 제작하는 뭐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분말 제조 방법은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크게 살펴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뭐 분쇄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전기 화학적 제조 방법으로 또 분말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용탕을 가지고 이제 용탕을 뭐 분사시키면서 하는 요 분사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속 증기를 갖다가 이제 뭐 기화시켜서 뭐 분말을 제작하는 뭐 이제 기상법 등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분말 제조 방법이 있고 뭐 거의 뭐 모든 금속이 전부 그 자기 금속에 그 적합한 요 분말 제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전부 요 금속 분말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계 쪽에서는 이제 철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 계통의 경우에는 여기 좀 또 뭐 가격도 좀 분말 만드는 가격도 좀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분사법 중에서도 요 주로 이제 수분사법으로 해서 요 분말을 요 제조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철 분말 뭐 제조 공정을 갖다가 이제 한번 나타낸 그림인데요. 처음에 이제 철 요 스크랩을 가지고 스크랩을 가지고 이제 요 전기로 해서 이제 그 용탕을 만들어서 자 여기 용탕을 갖다가 이제 어, 그 용탕을 이제 분사시키면서 여기다 같이 물을 갖다가 지금 이제 분사해주면 여기 그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탕이 지금 떨어지면서 여기 물을 갖다가 좀 뭐 고압 좀 고속으로 분사를 시켜주게 되면은 자 요 물방울에 의해서 이제 요 용탕이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어,
냉각되고 응고가 되면서 이제 아래쪽이 분말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분말을 갖다가 다시 이제 뭐 건조하고 또 아닐링하고 또 이제 수급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제품화 철 분말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철하고 이제 뭐 철합금 분말 계통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 뭐 기계에서 이제 뭐 자동차용 요 소결 부품에 이제 주로 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요 철계 소결 부품은 이제 한 10% 정도 내외에 이제 기공은 이제 좀 포함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성형 밀도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밀도는 여기 이제 진밀도 하면 이제 뭐 주광이나 이제 주철로 해서 제품을 제작한 경우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밀도의 한 85에서 한 90% 정도 수준이니까 10%에서 한 15% 정도는 뭐 안쪽에 뭐 기공이 지금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뭐 합금 분말을 좀 다른 그러니까 금속 분말을 같이 첨가해서 합금 분말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성형성이 좀 뭐 크게 좀 악화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그 수분사법으로 요 제조한 이제 철 분말 형상하고 이제 미세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0미크론이 요 사이즈니까 뭐 지금 전체가 지금 한 150미크론, 한 150에서 한 200미크론 정도로 상당히 그 작은 이런 그 입자가 지금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좀 더 이제 확대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요 그 분말 입자가 좀 여러 개 이렇게 덩어리로 지금 입자화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 뭐 경계도 보이고 해서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말 야금 공정은, 자, 우리 지금 이제 그동안 금속 분말 만드는 걸 살펴봤는데, 여기 분말만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속 요 분말에다가 금속 분말에다가 요 윤활제하고, 그러니까 요 금속 분말끼리 섞였을 때 잘 혼합이 되도록 요 윤활제를 집어넣어 주고, 다음에 이제 요 분말끼리 이제 잘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결합제라는 걸 쓰게 되겠습니다. 결합제는 이제 혹은 요건 점결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에 따라서는 이제 윤활제하고 뭐 점결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영어로는 이제 윤활제는 루브리컨트, 그 다음에 이제 점결제는 묶는다고 해서 요 바인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말에 윤활제하고 점결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합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이에 집어넣고 어떤 형태로 이제 그 형상을 이제 성형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온도를 한번 가해서 소결을 해주면 이제 그 제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 2차 가공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2차 피니싱 작업을 통해서 또 요 최종적으로 이제 분말야금 제품을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소결해서 바로 그냥 제품화 하는 게 가장 그 경제적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각 공정,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분말의 혼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혼합은 이제 여기 금속 분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제하고, 이제 요 결합제, 요 이제 세 가지 요 성분을 이제 섞어서 이제 혼합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분말은 뭐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종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 종류의 분말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뭐 분말을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혼합할 때 사용되는 윤활제는 이제 뭐 그라파이트라든가 흑연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테아릭산이 사용이 되고, 이제 윤활제를 쓰는 이유는 이제 혼합할 때 그 유동 특성하고 이제 좀 압축 특성은 좀 향상시키게 되겠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성형 후에 좀 강도는 좀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결합제는 이제 그 금속 분말을 갖다가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되겠고, 요 결합제는 이제 성형 후에
강도를 좀 상승시키게 되겠죠. 자, 혼합에는 여기 브랜딩하고 좀 믹싱이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은 요 동일한 종류의 요 분말을 요 혼합하는 것을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 종류의 분말이라도 입도는 좀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믹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분말을 혼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말의 이제 조성도 좀 다르고 당연히 뭐 입도도 좀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런 분말을 갖다가 혼합하는 이 공정은 이제 믹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말 혼합은 이게 외부에서 좀 강제적으로 이제 힘을 가해 줘야지 이게 좀 제대로 혼합이 되지. 그냥 섞어만 놔서는 이제 혼합이 안 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혼합할 때는 이제 여기 혼합률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브랜딩에서 이제 좀 큰 분말하고 여기 작은 분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은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요 큰 분말 사이에 좀 작은 분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충진율을 갖다가 이제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넌센스 퀴즈지만 이제 뭐 콩 한 대하고 쌀 한 대하고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대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콩 한 대 사이에 그 쌀 한 대를 합하게 되면은 콩 사이의 간격에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대보다는 좀 당연히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콩 한 대하고 콩 한 대를 섞으면 얘는 딱 두 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작은 분말을 섞는다 그래서 이제 혼합 불량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작은 분말이 이렇게 뭐 브리지 같은 거, 그러니까 다리 같은 걸 형성해서 오히려 좀 밀도를 갖다가 좀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그 혼합기에 집어넣고 뭐 장시간 뭐 회전을 시켜줘야지 뭐 충분한 뭐 혼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혼합하는 그 혼합기들은 뭐 이렇게 원통형도 있고 뭐 이제 사각형도 있고 뭐 육면체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콘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뭐 이런 타입의 혼합기도 실제 사용이 돼서 이 분말 혼합에 사용이 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금속 분말을 이제 혼합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어떤 제품 형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품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공정을 뭐 성형 또는 이제 압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여기 컴팩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말을 갖다가 이제 다이에다가 넣고 압력을 가해서 어떤 형상을 갖는 이 제품을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자, 어떤 형상을 가진 이 제품을 갖다가 이제 여기 생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 그 다이에다가 첫 번째 이제 뭐 사이클 스타트 준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이 다이가 되겠습니다. 다이에다가 요 금속 분말을 갖다가 이제 혼합된 요 금속 분말을 집어넣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레스에서 이제 펀치로 우리가 그 원하는 형태로 요 압력을 가해서 여기 이제 소결이 아니 저기 성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성형됐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제품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젝션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완전히 다이에서 빼내고 다시 분말을 갖다가 이제 다이에 차지하는 이제 여기 과정이 이제 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전부 요 분말 프레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그 자동화가 다 가능한 이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성형할 때는 이제 상당히 압력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금속 분말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갖다가 작게 해주면은 그 내부에 뭐 충분한 기공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그 다공 금속이라든가 또 필터를 제작할 경우에는 압력을 한 4에서 7kg 포스 제곱미리로 해서 아주 요 작은 압력을 가해서 성형을 해주게 되면은 내부에 충분히 기공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부품 중에서 이제 미끄러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뭐 충분한 좀 기공이 있어서 그 윤활유가 이제 그 베어링 그 금속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미끄러운 베어링 같은 경우도 한 15에서 한 35kg 플러스
제곱밀리미터의 하중으로 좀 성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계 부품이나 또 이제 고밀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형 압력도 좀 크게 가해서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형을 할 때는 이제 좀 뭐 이제 아주 밀도도 좀 높고 또 균일한 밀도 분포가 되게 좀 다이 설계라든가 이제 좀 가압 방법을 또 결정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말 제품은 뭐 두께가 좀 두꺼워질 경우에, 그러니까 두께 대비 폭 비로해서 한 2 이상 되면은 그 재료 내부에, 그러니까 제품 내부에 좀 밀도 변화가 좀 커지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분말 야금에서 생형 강도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성형을 바로 하고 났을 때 이제 강도를 요 생형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이제 요 그 분말 야금에 사용되는 요 프레스 사진이 되겠는데, 자, 분말 야금에는 뭐 보통 그냥 한 그 100톤 이하 정도의 이제 그 프레스를 쓰고 있고요. 자, 지금 요게 지금 이제 프레스 내에 요 전체 요 다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 세트는 되게 이제 이동식 다이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제품을 갖다가 제작하는 동안에 요 다시 다이 하나는 다른 제품을 갖다가 어, 요 성형하기 위한 요 다이를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분말 야금할 경우에는 대개 펀치가 하나뿐만 아니라 그 상하 양쪽 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다이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다이는 뭐 다른 거 가공하는 중에 이제 그 다이 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이 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다이만 그냥 교체해서, 아니 전체적인 요 세트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그 생산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프레스에서 이제 요 싱글 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두께가 두꺼워지면, 자, 요쪽에 지금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은 좀 이제 밀도가 좀 조밀하게 형성이 되는데 요 아래쪽 부분은 좀 밀도가 굉장히 좀 느슨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말은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가해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압력 분포가 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더블 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하 펀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하 펀치를 쓰게 될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싱글 펀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밀도가 좀 균일하게 좀 분포를 좀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형할 때 이제 좀 밀도를 좀 이제 좀 균일화해서 좀 제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단차가 있는 제품일 경우에 그냥 싱글 펀치만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하면은, 자, 여기가 금속 분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쪽으로는 별로 재료 간의 이동이 없죠. 그렇죠? 재료 간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왼쪽에 있는 부분대로 이렇게 성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대로 이렇게 성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은 상당히 얘는 좀 밀도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은 뭐 오른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밀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걸 갖다가 제품을 했을 경우에는 제품에 이렇게 밀도 차가 크니까 좀 이제 뭐 하중을 받대든가 할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이 좀 쉽게 파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밀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좀 여러 개의 좀 펀치를 쓰는 게 좀 바람직하게 되겠죠. 자, 이제 위에 같은 형상에는 이제 뭐 위쪽에는 펀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에서는 이제 요 그림은 오른쪽 부분이 좀 이제 좀 밀도가 좀 낮아지니까, 자,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요 부분만 또 펀치를 하나 써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펀치를 써서 이제 좀 밀도를 좀 균일화 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 위에는 그냥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단차에 따라서 2번 펀치, 3번 펀치에서 밑에 뭐 두 개의 펀치를 쓰면은 아주 좀 더 효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밀도를 갖다가 좀 균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밀도 균일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분말야금 프레스에서는 상하로만 힘을 가해서 성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제 제품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차가 많은 제품을 갖다가 요거 만약에 전부 그 분말야금으로만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상당히 이제 뭐요 밀도가 불균일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뭐 각각의 이렇게 뭐 펀치를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체 분말 야금으로는 전체 간단한 형상으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 2차 가공해서 기계 가공으로 절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제 경제적인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곰 같은 형상도 분말 야금으로는 좀 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는 곰 없는 형상으로 제작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기계 가공으로 이제 이 곰을 갖다가 파는 게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할 경우에 이제 뭐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때 그쵸 뭐 상하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움푹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얘는 성형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제품을 설계할 때 만약에 분말야금으로 이러한 형상을 갖다가 2차 가공 없이 만들고 싶을 때는 설계 자체를 갖다가 오른쪽처럼 자,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은 자, 얘는 우리가 상하로 프레스 펀치로 힘을 가하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형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하로만 모든 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설계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분말야금으로 이렇게 좀 뭐 직각인 이런 모서리 같은 것들은 실제 뭐 성형이 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한 이렇게 필릿을 둬서 좀 분말야금을 했을 때 뭐 좀 성형이 잘 되도록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형상으로 이제 성형을 해서 또 이제 생형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제 아직까지 충분히 이제 결합이 안 된 상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요 소결이라는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영어로는 이제 이거 신터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형한 제품을 갖다가 이제 가열해서 이제 여기 금속 분말끼리 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열 처리를 이제 우리가 소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결하는 온도는 이제 금속 용융 온도에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 이제 요 소결이 되겠고요. 또 소결 과정은 이제 3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예열 단계에서 자, 우리가 혼합할 때 여기 분말뿐만 아니라 윤활제하고 이제 결합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열하면서 이제 윤활제나 결합제 뭐 또는 또 외부에서 들어온 뭐 불순물 같은 거는 이제 예열 단계에서 태워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결 단계에서는 이제 뭐 고온을 유지해서 요 분말 입자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화학적으로 결합하도록 요 소결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각할 때도 이제 좀 주의를 요하는데 냉각할 때도 그 주위 분위기를 잘 조절을 해서 뭐 제품이 이제 냉각하면서 뭐 잔화된다든지 또 열 충격을 좀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 그림은 이제 뭐 소결 시 사용하는 장비인데 소결할 때도 이제 요 좀 뭐 위쪽하고 나래 쪽에서 이제 좀 가압을 해서 요 로 속에 집어넣고 좀 소결하는 좀 그런 좀 장비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기 방전 소결 장비라고 해서 이제 소결하는 요 방전을 이용해서 이제 소결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분말야금으로 뭐 제품이 완성되면 좋은데 아까 뭐 또 특별히 뭐 기계 가공을 뭐 요하는 뭐 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계 가공을 또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소결을 할 때 좀 뭐 일종의 열처리니까 뭐 또 제품의 형상이 이제 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요 그 다이에다가 놓고 이제 뭐 재갑을 한다든가 또 이제 정밀한 다이에 놓고 다시 한번 요 프레스에서 요 그 어떤 형상의 정밀도를 높여주는 요 이제 사이징 작업 같은 게 이제 2차 가공으로 또 행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이거 전부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런 요 소결 제품을 갖다가 이제 모아놓은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성형 압력을 갖다가 좀 작게 해주면은 요 내부에 충분한 기공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금속재 필터를 갖다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기 뭐 고분자 필터 같은 것들은 뭐 고온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금속재 필터는 뭐 고온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고온에서는 이렇게 그 소결로 분말 야금으로 이렇게 이제 금속재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기계 가공 관련돼서 뭐 대표적인 요 소결 제품은 요 초경 틱 같은 것도 이게 전부 소결로 만들어진 제품이 되겠죠. 그렇죠? 저기 초경 제품들도 요 소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되겠고요. 또 이제 요 뭐 밀링에 사용되는 뭐 여기 초경 여러 가지 초경 공구들도 전부 요 소결로 제작한 그런 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분말야금 제품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 자, 기계 가공 공정이 뭐 거의 없죠. 그렇죠?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분말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재료 낭비도 굉장히 좀 적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프레스에서 뭐 거의 뭐 제품을 갖다가 뭐 찍어 내듯이 만드는 거니까 뭐 대량 생산에 좀 적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 이제 그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뭐 공차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특수한 요 재질을 그러니까 분말 혼합할 때 이제 특수한 재질을 갖다가 좀 첨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필터라든가 요 미끄럼 베어링 같은 좀 다공성을 요하는 이런 그 제품을 갖다가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은 이제 상하 작동 이제 프레스 금형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형상이라든가 좀 재원 등에는 좀 제약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요 금형비가 또 이제 뭐 금형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또 금형비가 좀 비싼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정밀도가 좀 높은 제품은 좀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정밀도가 아, 고정밀도를 요하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분말 야금으로 제작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뭐 기계 가공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분말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성형하고 소결한 거기 때문에 좀 그 일반 뭐 주철이나 주강 제품보다는 이제 좀 강도는 약하고 좀 그 내충격성이 좀 취약하게 되겠고요. 자, 이제 다공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뭐 구처리할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